네, 용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었던 매니저분들의 추천주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AS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매니저분께서 이번 주에 추천주 중에 탑3를 하나씩 골라주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 AS를 해주실 때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왔던 총 16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섹터가 확실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 IT,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확실히 많았죠. VM, 동지 세미캠, 세미파이브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T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도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즐거웠죠. 신성 델타테크까지 오랜만에 보는 초전도체 관련주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두 매니저님께서 뽑은 탑픽 3가지는 어떤 종목이었을지. 자, 먼저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 첫 번째 탑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뽑아오셨나요? 공개가 됐네요. 네, KH바텍이었습니다. 이 KH바텍은 조기준 매니저가 2월 9일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매수일은 2월 10일. 현재 수익률은 조금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KH바텍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 로봇주들은 2월 달에 좀 약간 쉬다가 예. 다시 이제 또 출발하는 그런 관점을 잡고 있는데 저도 이 KH바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조 매니저님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스턴 다이너스 향, 또 삼성 향 관련된 이 로봇주들이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이 원래 이제 원 메인 재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봇주를 이제 좀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중심에는 KH바텍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로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 KH바텍인데 이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로틱스랑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포인트가 됐죠.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가 뭐 양팔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으로의 종합적인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저변을 넓혀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이 지금은 잠깐 눌리더라도 로봇주들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주가 준비 끝나기 시작하면 일제히 전체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이야.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연휴 끝나고 나서를 좀 관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이 이제 막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눌림의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원재료인 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애플이 또 플립이나 또 폴더블 폰 출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의 또 자리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잡고 계신 분들은 추매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으니까 다음 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KH바텍처럼 요즘 이제 그냥 제가 느낌인데 최원범 매니저님이 눌림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추천주 뽑아 오실 때도 제가 좀 감을 잡았습니다 하실 때부터 약간 좀 느껴진 게 일단 조금 눌려 있다가 이제부터 반등의 탄력을 조금씩 보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많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M디바이스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뽑아주셨던 되게 많이 눌려 있었던 알톤도 있고 이노테크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KH바텍 딱 이렇게 걸어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다음 주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 KH바텍 하면 아직도 주식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그 힌지를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아직 시작이 됐는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힌지 잘 말씀 주셨고 그 힌지 기술을 가지고 지금 레인보로틱스랑 공급계약 체결을 한 거거든요. 53종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이 있으니까 저는 힌지 기술을 포함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제품 출시까지는 아직까지겠지만 기술이 적용되는 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케이스 공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출시를 어떤 다른 기업들도 정말 많이 좀 출시를 앞두고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투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로봇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크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지를 그냥 로봇에 쓸 수가 있어서 이게 로봇주가 된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이제 뭐 붙이기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 반영은 금방 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채팅창에 이분이 조기준 매니저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진이 많이 다르죠? 예, 요 밑에 사진이 좀 많이 다른데 이분은 최원범 매니저시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조기준 매니저가 뽑은 포트폴리오 편입주입니다. 예,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뿐만 아니라 두 분 매니저뿐만 아니라 저희 용호상박 나오시는 8분의 매니저들이 각각 2개씩 뽑아주셔서 지금 16개가 제 옆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금요일은 그거를 두 분 매니저께서 대표로 리뷰해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는 어떤 매니저의 어떤 종목을 첫 번째 탑픽으로 꼽았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탑픽으로 뽑은 종목은 네.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백인현 매니저의 추천주였고요. 2월 12일에 매수한 걸 봤을 때는 2월 11일에 추천이 나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현재 2.05%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차트 보니까 가온전선 뭐 무난하게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죠. 우상이라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든 로봇이든 결국에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력이 권력이 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양 전선 이런 슈퍼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슈퍼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리 선물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모회사죠. 예, 가온전선의 모회사가 LS전선인데 LS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지금 네.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초고압 변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력을 실어 나르는 거는 이제 초고압 케이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에 대해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 케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전선에 대한 노후 케이블이 굉장히 많고. 아니 이 얘기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된 것 되게 같은데 오래됐어요. 아직도 많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쇼티지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지금 2027년도까지 쌓아놓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생산 캐파만 늘릴 수 있다라면야 뭐 매출이 뭐 퀀텀 점프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유럽과 이제 북미 이런 노후 케이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LS 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로서 핵심 자회사로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동사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하방이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로 좀 상방으로 방향성을 좀 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전선 뭐 여러 가지 전선주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온전선을 픽한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단 최창림 매니저께서는 그 LS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LS 하면 구리, 구리 하면 또 전선 요 라인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미 LS 일렉트릭이 미국에 가서 일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온전선 따라간다면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추천주였고요. 수익률 현재 2.0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이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이번 주 탑픽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두 번째는 제 종목을 저는 선정을 했죠. 네. 티로보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를 뽑아주셨어요. 최원범 매니저님의 T로보틱스인데요. 지금 불이 안 들어오네요. 뭔가 이슈가 있나 봅니다. 혹시 우리 최창림 매니저도 뽑아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두 분이 함께 이 T-로보틱스를 꼽아 주셨어요. 예, 최원범 매니저께서 지난 2월 9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2월 10일에 매수하셨던 종목인데 조금 아쉽지만 아직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있으시니까 또 두 네. 번째 탑픽으로 들고 오셨겠죠? 네, 음봉자리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 네. 2월 달까지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결국 다음 주부터 출발을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티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AMR 쪽 이동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또 신인 사업에 대한 추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굉장히 또 독특한 게 다음 달입니다. 3월 달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를 또 우리가 또 양산을 또 보면서 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AMR 쪽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같이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으로 이제 좀 탈바꿈해서 나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거래일째 이제 시장이 좀 코스닥이 이번 주는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딱 그 정도만큼 늘렸고 전혀 자리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계속 3만 원 계속 유지를 할 테니까 티롭틱스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딱 그냥 코스닥 빠진 만큼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티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원래 티로보틱스 과거에 그 AMR이라고 꽤 유명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자동 시스템들을 공장이나 뭐 물류창고 이런 데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들어오면 새로운 먹거리가 하나 생기니까 그 부분을 최원범 매니저가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최창림 매니저도 혹시 티로보틱스 그 비슷한 모멘텀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실체가 있는 로봇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로봇주 중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네. 많죠. 예. 동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어떤 캡티브 마켓이 있죠. SK온이라는 캡티브 마켓이 있고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사실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물류 로봇이거든요. AMR.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그 과정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예. 필수인데 이게 24시간 공장을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물류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SK온의 지금 물류 로봇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실 뭐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이제 국내에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산 능력도 지금 다 갖춘 T-로보틱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최창림 매니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로봇주들이 사실 뭐 지금 당장 저희 눈앞에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실적 시즌인데 이게 좀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만큼은 그런 우려의 시선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AMR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그걸 또 토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새로운 알파까지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원범 매니저께서 자신 있게 추천하셨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또 자신 있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신 T-로보틱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원범 매니저의 세 번째 토픽은 어떤 분의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요. 성하준 매니저의 추천주였고요. 매수일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바로 오늘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성하준 매니저가 추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진 세미캠 어떤 부분이 탑픽으로 꼽은 배경이 됐을까요? 이 종목이 반도체여서 물론 본 것도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포토레지스트 쪽으로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그 중일 갈등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포토레지스트 많이 또 올라오게 되었고 이런 좀 바이럴들은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2월이나 3월 달 중을 한번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중국 양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걸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억 원 규모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하면서 주주환원 쪽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이제 보는 것도 맞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금융 투자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매 동향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반도체는 동진 세미캠도 다음 주간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봅니다. 좋습니다. 뭐 반도체는 뭐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동진 세미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소재주의 대표격이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또 붙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정말 뭐 보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에 대한 기대 뭐 이거는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창림 매니저의 세 번째 탑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HPSP. 결국 두 분 다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하나 가네요. 예, 이거 빠질 수가 없죠. HPSP는 누가 뽑았는지 찾아보니까 최창림 매니저의 픽이군요. 네. 예. 역시 두 분 다 각자의 픽 하나씩 들고 오셨는데 HPSP는 어떻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됐을까요? 저도 사실 그 제 종목 하나 갖고 나오고 싶었고요. 원래 이 HP 내가 추천한 종목이 베스트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HPSP, 뽑은 거고. 예, 예. 보기 전에는 이제 동진 세미캠을 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종목이 또 겹칠 뻔했는데. 요즘 그런 게 있네요. 매니저님들끼리 추천주 쟁탈전 같은 게 있네요. 먼저 하는 게 임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HP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기술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회로가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선폭이 좁아질수록 공정 중에 생기는 이런 결함들에 대한 치료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게 지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가게 되면 그 전에는 고열로 하던 부분을 지금 고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세 공정에서의 그런 소재들은 고열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압으로 수소 어닐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율을 높이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고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독점. 1위예요. 지금 글로벌 장악력이 지금 1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50%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50%다? 네. 와, 이거는 진짜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기술력이 대체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영업이익 50%가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고 마진이 좋다 보니까 따라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미리 HPSP 같은 경우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정에서의 특허만 지금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쉽게 좀 따라올 수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공략학은 이후에 조금 눌렸거든요. 소부장 기업들이 약간 조금씩 눌렸는데 아마 설 이후, 네. 연휴 이후에는 아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HPSP 계속 추적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요즘 예스티라는 종목이 그때 사실 추천하셨을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네. 또 저희 이호근 매니저님의 추천주고 네. 사실 탄력이 상대적으로 좋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뭐 압도적인 기업이고 뭐 세계 1등이고 50%고 그런데 이 사실 주식 시장에서 주가로 따지면 네. 어떤 분들은 탄력 좋은 게 더 낫지 않나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2월이 이제 2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역전이 어떻게 또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예스티가 더 탄력이 좋다는 건가요? 주가 탄력은 조금 그래 보이던데 그래요? 아닌가요? 네. 아니, 지금 탄력 좋은 거는 삼성전자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무거운 종목도 지금 잘 가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네. 해서 저는 예전에는 사실 탄력적인 종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네. 빠르게 치고 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대형주가 더 잘 움직입니다. 대형주가 더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사실 소재 부품에서는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서 옥석 가리셔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연휴가 시작되지만 바로 연휴 끝나고 바로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HBSP에 한 표를 더 실어드리고 싶은 게 예. 예스티는 이호근님이 지금 편출하셨어요. 편출하셨어요? 네. 최근에 편출했죠. 네, 편출하셨고 예스티랑 HBS랑 계속 겹치죠. 네, 계속 겹치는데 이게 제가 매매도에 보니까 HBSP의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매도가 계속 나왔더라 이번 주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신수급을 좀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막판까지 오늘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HBSP만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저도 한 표를 또 HBSP에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스티보다 HPSP. 그렇죠. 예스티는 사실 편출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우리는 HPSP만 보면 됩니다.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최듀오답게 사이좋게 각자 하나씩 꼽아오시고 각자 또 이렇게 한마디씩 얹어주시고 뭐 이렇게 금요일은 명절답게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명절 지나면 진짜 코스닥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뭐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좀 동의하시는 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 소형주들 그리고 동전주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코스닥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법안도 지금 개정 중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시가총액 50억 매출 50억 이하 퇴출 그리고 뭐 1,000원 이하 동전주는 퇴출 이게 약간 조금 너무한다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그런 우량한 쪽으로 가죠. 그렇죠. 네. 실적 좋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우량한 종목들로 다른 코스닥 종목들로 이동할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00포인트를 가려고 하는 이런 초석을 지금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지금 코스닥 어쨌든 또 3,000포인트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믿고 가야죠, 3,000. 네. 최원범 매니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좀 전반적으로 또 기조를 보게 되면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계좌가 트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자로 예탁금이 다시 100조가 나와서 103조거든요. 예. 최근까지 90조 또 초반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네요. 역시 이제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 있어야겠다 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키 맞추기를 정부에서 아예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코스피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탄력을 받고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코스닥이 하루에 뭐 2조, 3조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장세는 코스닥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이 예탁금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00조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명절에 뭐 혹시 주식 안 하는 가족분들 계시면 주식 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예탁금도 늘어나고 우리 같이 또 돈 벌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 지금 2026년도 대세 상승장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코스피 시총 낮은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를 바꿀 그런 승부처를 내일 오후 2시에 함께 살펴보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오후, 연휴인데도 이렇게 열일하시는 최창림 매니저 내일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원범 매니저님은 뭐 일단 연휴 이후에 또 네. 하시겠죠? 네, 이번 주 일요일은 좀 연휴로 인해서 좀 쉬어가고요. 네. 네이버 밴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이제 내용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게 쉽게 검색하기 힘든 그런 자료들이나 코멘트 내용들 좀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공개방송 일정 또 네이버 밴드에다가 또 미리 또 성공지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밴드 키셔서 최원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주말에 최창림 매니저 방송 보시고 그 사이에 밴드로 최원범 매니저님 가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명절 이후 목요일 이 시간에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